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암입니다 하는 선고를 받으시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한동안은 시리에 많이 빠져 있으시다가 이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러시면서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 더듬어 살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첫째, 식단의 개혁이 이르러 오죠. 그래서 켈리터너 박사의 레디칼 리미션에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살 길을 찾다 더듬어서 항암도 수술도 방사선도 해보다가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고 이유를 몰라. 사실은 그 이유가 바로 암세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키는 면역 파괴작용 때문에 이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수술 항암하시고 그대로 암이 생기는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암이 소멸될 수 없다는 거,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눈을 뜨시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식단의 개혁이 이르러 오죠. 그래서 첫 번째 이르러 오는 개혁이 뭐냐면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 콜레스테롤이 암덩어리를 유발하는데 암덩어리를 계속적으로 축적되게 만드는데 그 콜레스테롤과 지방 덩어리들이 간에 가서 축적이 되면 간암이 되고 그 콜레스테롤과 지방 독소들이 폐에 가서 축적이 되고 스팟으로 다발적으로 퍼져 있으면 소세포 폐암 또는 비소세포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암의 형태로 발현이 되지만 며칠 전에 댓글에 그래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암은 위암이나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모두가 다 원인은 한 가지라면서요 하면서 댓글에 다신 분이 있습니다. 단지 부위에 어느 부위에 그것이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병명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단의 개혁이 이르러 오면서 첫째가 암을 유발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그리고 동물성 탄수화물인 유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탕이 얼마나 면역력을 파괴시키는지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제 말의 템포에 따라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셔서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의 원인이 되는 유발 물질들을 제거하시는데 자, 이 존 맥두걸 박사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한두 차례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을 보면 존 맥두걸 박사도 여러분들처럼 종합병원이셨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는 종합병원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봤지만 약물로는 도저히 병의 증세가 점점 악화되고 다른 데로 옮겨갈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께서 영양의학을 공부하시면서 많은 이제 암 전문가들이 영양의학에서 눈을 뜨면서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약 하나 없이 회복되는 경우를 보게 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지방 채식 식단에서 못지않게 중요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피트산염 IP6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바로 이제 여러분의 주식 매일 먹는 주식 매일 한 공기씩 드셨던 백미 근데 하늘마을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거의 안 드시죠.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긴 드시는데 흰쌀이 아니고 현미쌀, 정제되지 않은 곡류와 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다양한 이제 피트산염을 섭취하시면서 강력한 면역 항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의 식단에서 바뀌는 것이 바로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는 경험이었는데요. 오늘 한 이상한 연구를 좀 보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6년 동안 팔로우업 추적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이요. 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백미를 먹어야 오히려 당뇨병이 줄어든다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구 논문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좀 찾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백미와 현무 가운데 어떤 것이 많은 여러분들에 있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또 고콜레스테롤 중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다양한 형태의 이 암을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몸에서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미가 오히려 당뇨병을 줄여준다는 이 연구 논문, 스페인의 6년간의 연구 논문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은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원 박사의 많은 연구 논문들을 사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논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중국과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개 아시아권에서 베트남이나 일본, 중국에서 이제 쌀을 주식으로 많이 먹죠. 특별히 흰쌀밥을 많이 먹습니다. 흰국수나. 자, 흰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성인 당뇨병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현미밥으로 식단을 바꾸는데요. 스페인에서 참 이상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죠. 오히려 흰쌀을 먹으면 당뇨병이 훨씬 더 심각하게, 흰쌀이 당뇨병을 훨씬 더 줄여준다는 연구 논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연구에서도 백미를 정규적으로 섭취하는 남자와 여자 모두 성인병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현미밥을 먹으면 여러 생활습관 요인들, 흡연이나 운동이나 육식을 하거나 또는 과일이나 채소 섭취를 해도 당뇨 발병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루에 백미밥을 먹던 것을 하루에 50mg, 지난 시간에 50mg이 어느 정도인지 보셨죠? 닭고기살에 50mg을 매일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린다고 공부하셨습니까? 췌장암, 췌장암에 걸리는 거 공부하셨는데요. 백미밥 먹던 것을 하루에 한 2숟가락 이상 50mg 밥에다가 3분의 1만 현미로만 바꿔 먹어도 당뇨 발병 위험률을 16%나 낮추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강의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논문이 이슈가 됐어요. 남부 스페인에서요 6년 동안 당뇨 발생률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오히려 백미를 먹는 것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우리 연구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흰쌀 섭취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에 대해서 메타 분석과 그 다음에 체계적인 리뷰에 대해서 이제 주제 내용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흰쌀 섭취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메타 분석과 체계적인 이 연구 리뷰를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흰쌀의 섭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특별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별히 아시아권 인구에서 특별히 아시아권 인구라 하면 중국과 일본에 있는 아시아권 인구에서 특별히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아주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연구 논문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는 6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는데 1년 6달도 아니고 6년 동안 연구했는데 아니 오히려 흰쌀을 먹는 것이 당뇨병 발병률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자, 그 진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요. 또 스페인에서는요 쌀을 가지고 빠에야라는 그런 형태의 약간 볶음밥 형태 비슷한 채소를 넣어서 먹는 그런 형태인데요. 흰밥에다가 스페인의 밥은 흰밥에 몇 가지 양념과 이 사프론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 알랑미 비슷한 쌀에다가 흰쌀에다가 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콩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요. 스페인의 밥은 몇 가지 양념과 흰쌀과 사프론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 콩이 많이 들어간 이 음식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흰쌀보다는 더 많은 콩 때문에 항당뇨 작용을 일으켰다는 결론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의 6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인과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이 참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게다가 또 소수의 연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주 정확한 과학적인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또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무작위로 이제 선출해서 시행 검사한 다음에 흰밥을 현미밥으로 바꿔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백미가 당뇨병을 발생시킨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연구냐면 현미쌀을 브라운 라이스를 흰쌀로 대체했을 때 어떤 여러 영양 요인 변수들, 몸무게라든가 허리 사이즈라든가 비만 지수라든가 시스토릭 브레저 BP, 그러니까 수축기압, 우리 혈압에서 위의 혈압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할 때 시스토릭이고 다이아스토릭은 밑에 이완기압, 그래서 120에 80이 정상인 수치들, 이런 여러 영양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흰쌀을 현미밥으로 대체했을 때, 현미쌀을 먹다가 흰밥으로 대체했을 때 무작위로 선출해 봤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연구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대로 된 연구가 발표됐죠. 요새 유튜브에도 뭐 현미밥 먹으면 안 됩니다. 뭐 현미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신 분들도 아이고 현미밥을 어떻게 먹어요. 지금 상고병이 너무나 심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이런 연구가 없었는데 최근에 제대로 된 연구 내용은 뭐냐면 과체중인 여성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6주간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흰밥을, 한쪽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현미밥을 주어서 먹게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6주 후에 바꿨어요. 그래서 흰밥 먹던 그룹은 현미밥을, 현미밥 먹던 그룹은 흰밥을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운 라이스, 이제 현미고 와이트 라이스, 흰쌀입니다. 자, 처음에는 기초적으로 이제 그 몸무게가 64.9였는데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8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표준 편차는 생략하고 기존에 있던 몸무게가 64.9였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현미밥으로 대체했을 때 결론적으로 체중이 63.4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64.9에서 63.4면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몸무게가. 내렸죠. 자, 그러면 이제 현미밥을 먹었을 때는 체중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사이즈를 좀 보겠습니다. 허리 사이즈를 기존에는 87 정도였는데 현미를 먹였더니 허리 사이즈가 82가 됐습니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네요. 자, BMI 지수, 비만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만 지수가 현미쌀을 먹기 전에는 26.5였는데 현미쌀로 대체했더니 25.8입니다. 자, 비만 지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죠. 자, 혈압에 있어서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은 123이었는데 현미쌀을 먹였더니 114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정상적인 혈압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혈압 중에 밑에 혈압, 이완기압을 이제 75였는데 이 현미밥을 먹였더니 72로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자, 현미를 먹었더니 각종 이 몸무게와 허리 사이즈와 비만 지수와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 비만이 모든 상고병의 원인인 거 아시죠? 비만은 좋은 살이 아니고 뭡니까? 옐로우팻, 갈색 지방, 중성 지방 이런 모든 지방 덩어리가 범인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흰쌀을 먹였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겠습니다. 흰쌀을 먹었을 때는 기존의 몸무게가 63.3이었는데 흰쌀로 바꾸어 먹였더니 몸무게가 63.8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네요. 자, 흰쌀로 바꾸었을 때 허리 사이즈가 84에서 84,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만 지수가 흰쌀로 대체했을 때 24.9에서 25.0으로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네요. 자, 이 혈압 중에서 위의 혈압, 수축기압이 118에서 118,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12에서 18이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죠. 그 다음에 흰쌀로 대체했을 때 이제 이완기압이 혈압에서 75에서 76으로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자, 이 연구 논문을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흰쌀이 건강에 유익할까요? 현미쌀이 건강에 유익할까요? 현미쌀이 건강에 유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미로 바꿨더니 몸무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자, 몸무게가 줄었다는 것은 지방도 여기서 주는 것을 비만 지수도 줄었고, 허리 사이즈도 줄었고, 체중도 줄었고, 그 다음에 수축기압과 이완기압도 정상적인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에게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당뇨 초기 위험군에 당뇨 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현미밥을 먹여보았더니 흰밥을 먹을 때보다 혈당 지수가 올라갈까요? 당화혈색소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당뇨약을 30년,
뭐 혹은 40년 또는 인슐린을 4번씩 인젝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인슐린 펌프를 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고 제1형 소아당뇨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와서 하늘만 온 첫날부터 저녁에 과일식을 하고 2, 3일이 지나가면 그 다음날 이 당을 체크해 보면 저혈당 증세가 올 만큼 70에서 공복 혈당이 70, 80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걸 인슐린을 맞아야 될지 이걸 당뇨약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당뇨약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는데 아침에 이 공복 혈당이 지금 이 정도로 정상으로 나오는데 약을 먹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한 달이면 수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상고병 특효약이 저녁 과일식이라는 말씀을 드릴 만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체험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연구 논문을 본 것처럼 현미밥은 뱃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배둘레에 햄만 빼는 것이 아니라 허리 사이즈도 줄이고 또 뱃살도 비만 지수도 줄이고 혈압 지수도 줄이는 걸 보시는데 동맥의 기능도 많이 향상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고기 생선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 지방 덩어리들이 고혈당을 유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탕만 고혈당을 유발하시는 줄 아는데 사실 당뇨병의 원인은 당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지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 눈을 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고혈당이 유발됐을 때는 동맥을 굳게 하고 또 1시간 안에 동맥이 이완되는 정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고혈당 현상은 당뇨 환자나 또 당뇨 전증 환자나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특별히 당뇨 환자는 고혈당 음식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오랫동안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당뇨 환자 그리고 당뇨 위험군 환자 그리고 정상인 이런 비율로 이제 혈액의 흐름을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서 검사하실 때 혈류가 어떤지 검사하시죠. 그러면 건강의 3대 지표가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콜레스테롤, 혈액의 점도, 지질 농도. 자, 보시니까 처음에 오시니까 어때요? 혈액이 여러분들의 적혈구를 봤더니 처음에 오셔가지고 놀라시죠? 올 때마다 보면 혈액을 딱 봤더니 적혈구가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돌연변이 없이 그리고 혈액 안이 깨끗하게 노폐물 없이 깨끗하신 분들이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가끔 조금 정상적 비슷하게 보이는 분들 보면 와파린이나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콜레스테롤증을 앓고 계셔서 그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 외에는 대개는 보면 다 떡이죠. 혈전이 막 응어리져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현미식으로 바꾸시고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바꿨더니 2주,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니까 여러분의 적혈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다들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여러분 어저께 검사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혈액이. 아직도 떡이 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씩 지금 이제 적혈구가 떨어져서 나옵니까? 혈전 현상이 용해되면서 혈전 용해제를 먹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의 혈액이 정상적으로 지질과 점도 농액이 묽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쭉쭉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HDL도 내려오고 LDL도 정상 수치로 가고 여러분의 중성지방 지수도 정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혈액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도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도표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미밥을 먹을 때는 이거 마른 먹거리고 마일드한 쌀, 그 정제된 쌀을 먹었을 때는 이 뭡니까? 요런 도표입니다. 네모 표시 있는데 현미밥은 까만 마른 먹거리고 흰밥은 검은 마른 모입니다. 그런데 요 진한 선이 흰밥이고 흰밥 검은 마른 모고 또 까만 마른 모가 있는 현미밥과 흰밥의 비율을 보시니까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낮추어 주는 게 어떤 건 것 같으세요? 현미 같으세요? 백미 같으세요? 혈당이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는 거 아니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거 보니까 현미인가요? 흰쌀인가요? 예, 자, 이 사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현미쌀과 흰쌀이 어떤 대조군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이 동맥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지 또 다시 연구 요 논문을 보니까 대사증후군 환자가 흰밥을 먹였을 때 그리고 현미밥을 먹었을 때의 결과를 봤는데요. 동맥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미밥은 동맥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자,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까만 점은 현미밥을 먹었을 때고
흰 동그라미는 백미밥을 먹었을 때 이제 동맥의 흐름을 본 논문인데요. 자, 요 백미를 먹은 사람들을 보니까 60분에서 240시간이니까 4시간이죠. 4시간 정도, 6, 4, 24. 4시간 가까이 지나야 흰쌀을 먹은 사람들은 동맥의 혈류가 정상적인 수치로 되는 요런 도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이제 현미와 또 흰쌀의 대조군을 보시면서 동맥의 흐름이 어떤지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직도 이제 집에 가시면 내가 흰쌀을 먹어야 되겠다고 아직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제 고혈당, 고지혈증 또는 뭐 당뇨, 뭐 여러 가지 혈압 이런 수치들을 비롯하여 그 약을 상고병 약을 20년, 30년 드시다 보니까 먹고 있는 약이 10가지가 넘어서 어떤 약을 빼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것으로 비롯해서 위암, 담도암, 췌장암, 폐암, 다양한 형태의 암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식단, 섬유질이 하나도 없는 특별히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래서 현미쌀에 있는 그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항암제가 뭐였냐면 피트산염입니다. IP6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지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는데 기억나세요? 굉장히 놀랍게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반드시 현미쌀을 먹어야 하고 거기에다가 반드시 콩 종류를 넣어서 드셔야 하는 그 이유가 그 어떤 항암제보다 강력한 항암제가 바로 정제되지 않은 곡류인 현미와 통밀과 콩의 IP6 그래서 당뇨병 환자 그리고 암 환자들 특별히 유방암 환자 전립선암 환자들 호르몬성 암과 고형암 모든 암 환자들이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드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런 통곡식의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미쌀보다는 흰쌀을 더 선호하십니다. 여기서도 가끔 하는 분들이요. 저 내일 생일인데요. 하루만 흰쌀밥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내일 생일이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미 드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공부 잘하셨네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성인들의 대부분도 현미밥 먹기를 거의 시도해보지 않고 현미는 흰밥보다 맛도 없고 질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현미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론을 하시는 분들이 논란이 되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식단을 아주 정확하게 건강하게 여러분의 상고병 혈류를 맑게 할 수 있는 동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곡류를 잘 선택하셔서 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현미밥을 여러분들이 많이 싫어하시는데 하늘마을 오셔서 현미밥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드실만해요? 근데 하늘마을 오면 밥 색깔이 어떠세요? 노래요. 왜 그럴까요? 예, 유방암, 췌장암 많은 의료인들이 꼭 올 때마다 아주 죽기 살기로 꼭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강황입니다. 강황은 특별히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모든 암 환자는 물론이고 건강하신 분들까지도 물론이고 지난 시간에 강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죠. 강황을 쭉 먹였을 때는 종양표지제가 뚝 떨어지다가 갑자기 3개월 동안 종양표지제가 쑥 올라가서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강황이 떨어져서 3개월 안 먹었더니 췌장암 종양표지제가 쑥 올라간 거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식단마다 강황을 잘 활용하셔서 현미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저녁에 현미쌀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새는 현미 압력밥솥 많이 있죠. 예, 현미 압력밥솥을 아예 사셔서 그냥 밥솥 말고 현미 압력밥솥을 사셔서 현미쌀이 부드럽게 드시려면 현미를 4분의 3에다가 현미찹쌀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맵쌀 위주로 현미쌀 위주로 많이 넣으시고 너무 거칠어서 좀 못 드시는 분들은 찹쌀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어떤 분은 1:1 비율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암 환자분들은 고섬유질 식사가 훨씬 더 장폐색을 빨리 뚫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현미 4분의 3에다가 이제 찹쌀을 4분의 1 정도 거기다가 매 끼니마다 뭘 넣으셔야 되죠? 피트산이 가장 많은 그래서 여러분 호르몬 대체제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좋은 하루는 메주콩, 하루는 검은 콩이 좋다고 저는 잡곡밥 먹어요. 또 오늘 오신 분들은 저는 꽁보리밥 먹어요. 이러시면서 자랑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보리밥도 흰쌀하고 똑같이 정제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보리밥, 웬 보리밥 제가 그 강의한 거 있는데 현미밥이 가장 정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미 맵쌀과 찹쌀을 적당한 비율에 매 끼니에 잡곡으로 많이 넣어서 드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골고루 음식이 사람 잡는다. 그래서 오늘은 메주콩, 내일은 검은콩, 그 다음날은 동북콩 이런 식으로 완두콩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드시고 또 율무를 끼니마다 좀 넣어서 드시면 염증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탁월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황가루 넣고 하루는 뭐 햄프씨 넣고 하루는 아마씨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염증 수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이 복합 탄수화물에 굉장히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인들의 식사법에 보면 밥 한 공기가 꼭 있죠. 흰쌀 한 공기에다가 반찬 나물 몇 가지 이렇게 드시는데 사실은 여기 하늘마을에 오시니까 어떻게 드세요? 오히려 반찬 종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복합탄수화물은 비율을 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812를 기억하세요. 자, 80%가 밥인가요? 자, 그럼 80%가 뭐든가요? 예.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60%, 복합탄수화물인 뭐 쌀, 밥, 감자, 고구마, 볶은 곡식 이런 게 처음에 해독식 하시는 3개월 정도는 한 60%에 20% 정도 비율로 드셨다면 여러분들이 해독이 어느 정도 되고 나시면 천연탄수화물 1대, 복합탄수화물 1대1 비율로 점점 늘려가셔야 돼요. 천연탄수화물만 너무 위주로 드시다 보면 해독은 잘 돼서 좋은데 이제 살이 조금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1대1 비율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몇 프로일까요? 단백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저께 우리 따님 오셔가지고 검사하실 때 어머 애기들 고기 먹어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자, 단백질은 몇 프로 드시면 될까요? 힌트 드렸는데 812를 기억하세요. 자, 80%의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이라면 10%는 정제탄수화물 아닙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아니고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통곡류와 콩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만으로도 충분히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천연 항암제를 매일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백질 10%, 지방 몇 프로? 10%. 자, 여기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일까요? 예, 콩단백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10%는 지방 10%. 요런 비율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미를 맛있게 먹는 방법, 요렇게 드시게 되면 소화도, 밤에 현미 찹쌀하고 맵쌀을 다 불려놓고 콩도 넣어서 물까지 싹 다 맞춰 놓으세요. 다 씻어서 지금 밥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침에 되면 물이 다 쪼그라들어 있죠. 그대로 밥을 안 치시면 됩니다. 물 더 안 넣고. 그러면 밥이 얼마나 부드럽게 소화도 잘 되게 그렇게 드실 수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싹을 틔워서 발화 현미로 드시면 더 좋은데 그거 만들기 복잡하고 계속 여름에는 또 잘 쉽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발화 현미를 사셔서 그냥 쓰시면 돼요. 싹을 일부러 싹을 틔우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심각하시기 때문에 현미처럼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드셔야 그 현미에 있는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있는 IP6 피트산염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억제해줘서 당뇨병이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분들이 백미를 드시니까 당뇨병이 줄어들던가요? 자, 스페인 연구가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주식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지혜롭게 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